이제 이민성이 조금 비자 프로세스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눈에 띌 정도로 진행이 빨라지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돈이의 EPDL.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네, 이정민 본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계속 이 비자 사항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초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초대를 잘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원래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퀸즐랜드 주정부 스폰서십이 원래 저번 주 월요일날 오픈이 될 예정이었다가 그래서 잠깐 미뤘죠. 네, 근데 그게 미뤄졌어요. 이번 주 월요일로. 그래서 제가 오픈이 되자마자 최신 정보네. 또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 그날 바로 오고 싶었지만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러면 이제 바뀐 정보가 혹시 있나요? 네,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벌써 정보를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퀸즐랜드가 2월 1일 월요일 날 주정부 190-491로 오픈을 했고요. 491이라는 비자는 그 예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퀸즐랜드는. 그래서 이제 스몰 비즈니스라고 해서 10만 불 정도 이제 투자를 하셔서 사업을 하셔서 하시는 491 비자라는 게 있고 퀸즐랜드 지방에서 이미 3개월 이상을 이제 본인의 포지션으로 일을 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스몰 비즈니스 오너 비자는 이미 12월부터 오픈이 되어 있었어요. 12월부터? 네, 지금도 오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2월 1일 날 오픈이 된 491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사업 투자가 아니신,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초청장이 이제 오픈이 되었다는 의미이고요. 그럼 이제 시작했네요, 다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190 영주권 주정부도 드디어 오픈이 됐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픈은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코로나 여파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일의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제 그 190이나 491 비자를 받으시는 조건 자체가 예전에 이 비자를 2019년 11월 달쯤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픈했었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난이도가 올라갔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190 영주권 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호주 연방정부에서 정해놓은 18가지 주요 직업군이 있어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거기에 이제 뭐 닥터도 있고 널스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메카니컬 엔지니어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IT 하시는 분야들도 있는데 딱 이 18개의 직업군만 190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18개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건 이민성 이제 웹사이트에서 아주 쉽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구글링만 해보셔도 나오는 정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직업 중에서는 이제 간호사분들. 네, 그분들과 몇 엔지니어 분들만 이제 190 영주권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거기다 또 플러스로 총점이 80점이 되셔야 돼요. 어려워졌네요. 네, 너무 높아졌죠. 그러니까 총점이 80점이 되는데 그 80점이 아니면 또 신청을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80점이 되어야 프라이어리티라고 해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거. 그쵸. 내가 먼저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그 우선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80점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은 하실 수 있지만 80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미 다 많아지면 좀 느려지는 거네요.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리가 이미 차버리면. 아예 자리가 차버리면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80점을 최대한 채우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이례적이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까지 퀸즐랜드는 단 한 번도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준 적이 없는 주거든요. 항상 선착순이었고 많은 직업군들을 초청했던 주였는데 이번에 너무너무 이례적으로 점수를 80점 이상부터 우리는 프라이어리티를 주겠다라고 발표한 게 너무 이례적이라서 사실 월요일날 발표가 되고 조금 많이 상심을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80점이라는 점수가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맞추기 쉬운 점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점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그렇죠. 영어 점수가 좀 무질하시는 분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491 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직업군 리스트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발표가 되진 않았고 이것도 또한 그 18개의 직업군 이외에 산업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산업. 말이냐면 카테고리. 그쵸, 카테고리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제 의료 쪽, 네, 그다음에 농업 쪽, 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했던 게 마리타임 인더스트리라고 해가지고 보트 빌딩 하시는 분들, 네, 이쪽들, 그다음에 뭐 서플라이 체인, 그다음에 라지 스케일 매니팩처링이라고 해가지고 호주가 잘하는 것들만 해놨네요. 네, 1차 산업. 네네. 그래서 농장, 공장, 뭐 이쪽에 1차 산업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종사를 하고 있고 내 직업군이 이 나라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제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상황을 극복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셔야 돼요. 써야 되는 거군요. 네. 라이팅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메일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도움을 있고, 주고 있다. 그렇죠. 내가 이런 스킬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날 좀 뽑아주세요라고 이제 어필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91도 그 선착순이 아닌 이제 셀렉션 프로세스가 돼버렸죠. 퀸즐랜드도. 아무튼 글을 잘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있고 이제 내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가장 많이 하시는 요리,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 그다음에 뭐 타일이라든지 이런 컨스트럭션 쪽은 배제가 사실은 되겠죠. 그거를 이제 코로나 극복과 연계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사실은 많이 없지 않나. 그러면 이미 뭐 그 자동차 정비라든지 타일 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미 영주권 심사가 들어간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상관이 없으신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요거는 새로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많이들 거의 1년을 넘게 기다리셨던 분들인데. 이 날만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셨어요. 하필 그리고 1월 원래 25일 월요일 날 오픈을 하기로 해줬다가 갑자기 취소를 해버리는 바람에 또 일주일을 되게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어떤 분들한테 기다렸던 분들은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겠네요. 많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비자가 어차피 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본부장님이 봤을 때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조금 다시 릴리즈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번 퀸즐랜드가 월요일 날 오픈을 하고 이번 주 일요일인 2월 7일까지 오픈을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일주일 사이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카테고리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이민 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를 얼마든지 접수를 하실 수 있고 이거는 돈이 들지 않아요. 이건 신청비가 있는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익스프레션이에요. 나는 퀸즐랜드에서 이런 인트레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의향서를 내시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채택이 되지 않으시게 되면 이번 라운드에서 그냥 채택이 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라운드를 4월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4월에? 네, 이거는 이제 그 퀸즐랜드 정부에서 아예 발표를 했거든요. 이번 라운드 일주일 열어주고 그 다음은 4월 달에 열어줄게 라고 해서 이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문제는 4월 달에 어떤 조건으로 어떤 직업군들이 또 열리냐. 그건 또 그때 가서 뚜껑을 4월을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금 물어보신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세요. 근데 저도 진짜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제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4월 달에는 감히 제가 그냥 예상을 하자면 이번 라운드의 조건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근데 이게 이번 라운드를 한번 퀸즐랜드가 도전 거의 뭐 이례적이잖아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신청자가 너무 없다든지 생각보다 너무 자기네들이 이 발을 올린 거 너무 어렵게 만든 거죠. 그러면 4월 달에 좀 쉬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어렵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너무 몰려서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이거는 퀸즐랜드 주에 관해서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주는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아직 모르는 거네요.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열었고요. 근데 이제
많은 주들이 아직 안 열었어요. 뭐 타스메니아도 열기는 했지만 거의 모든 주가 지금 현재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업군들 네. 그리고 그 주에서 이미 일을 하고 네.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네. 초청을 하지 그 외에 네. 자기 이제 분야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직업군이 아니신 경우에는 주정부 스폰서십은 현재로서는 조금 불투명하지 않나. 사실 예전에는 뭐 너싱 자격증이 있으면 다른 주로 넘어갔을 때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빅토리아가 예전에 진짜 2주만 네. 해도 다 줬어요. 널스분들은. 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빅토리아도 똑같아요. 6개월 경력을 요구를 하고요. 네네. 네, 이제 그 491 그러니까 6개월을 경력을 요구하는 건 190. 그다음에 491은 똑같이 3개월 경력을 이제 그 빅토리아 있는 지방 지역에서 널스로 일을 하고 계셨었어야 해요. 그래서 퀸즐랜드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제 그 조건은 아니고요. 네. 다만 빅토리아가 조금 더 퀸즐랜드보다 쉬워요. 널스분들한테는. 이유는 퀸즐랜드는 6개월 경력이나 3개월 경력을 채우셔야 될 때 무조건 35시간, 주 35시간 풀타임을 맞추셔야 해요. 근데 빅토리아는 20시간인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하셔도 경력으로 쳐지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으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꼼꼼히 다 살펴봐야겠네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일하고 있는 직업군과 그다음에 본인이 몇 시간을 일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확인을 받으셔야겠죠, 아무래도. 좀 속상하긴 하네요. 네, 일단 좀 속상한 정보가 조금 뉴스를 가지고 왔고요. 근데 이제 또 좋은 뉴스는 이제 이민성이 조금 비자 프로세스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눈에 띌 정도로 진행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래서 하지만 영주권은 좀 심사가 아직까지는 좀 느린 듯하고요. 다만 TSS 비자. TSS 비자. 그래서 이제 단기 워크 비자죠. 고용주 스폰서십. 그거는 굉장히 요즘 빨리 연락이 오고 있고 오늘도 한 분이 또 저희는 왜냐면 그거 기다리시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우선순위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솔직히. 간호사 위주로 먼저 해주고 뭐 이렇게 그렇죠. 뭐 농업 쪽, 그다음에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그래서 요리사로 예를 들어 요리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TSS 비자는. 그래서 지방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TSS를 신청하고 벌써 거의 다 받으셨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 좀 더 빨리 진행이 되는 도시보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도시에 계신 분들도 심사가 작년 2020년 초에 신청을 하셨는데 거의 1년 동안 프로세스가 안 되신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연락이 많이들 오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최근에 또 신청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한두 달 전쯤? 근데 그분들도 벌써 심사가 시작이 되었죠. 정말 희소식입니다.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정보는 정말 좋은 굿 정보네요. 그래서 또 이런 좋은 정보도 있고 또 재심기관이 있어요. AAT라고. 거기도 거의 심사를 1년 동안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또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걸 보면 이민성도 그렇고 재심기관도 그렇고 이제 조금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좀 제가 오늘 저희 인프로님하고 코로나 상황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프를 봤더니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 나라마다 정상화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호주도 이제 곧 정상화가 되겠구나. 그쵸. 이민성부터 시작했네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몸소 저는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워낙 지나가는 케이스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게 연락이 오는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평균을 낸다기보다도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빨리빨리 연락이 오는 게 보이니까 이게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좋은 소식은 이렇게 되면 보더가 사실 열려야 돼요. 국경이 열리는 게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신 뉴스고 그게 사실 열리지 않으면 이렇다 할 이민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지 못할 거예요. 이민성도. 왜냐면
맞아요. 이민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네.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좀 국경이 풀려봐야 조금 더 좋은 소식을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안 그래도 최근 뉴스를 보니까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사람 구하기가 힘드셔서 네.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예전에 시급이 뭐 20몇 불 했으면 지금 30불, 40불 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킹홀리데이나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20시간 이상씩 일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농장에서 일하는 게 훨씬 많은 베네핏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많은 워킹홀리데이나 이제 학생분들께서 예전에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많이 구했어요. 네. 근데 이제 돈을 많이 주고 일하는 시간이 제한이 없으니까 농장으로 맞습니다. 많이 빠지세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 시티 지역도 사람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요즘에 정말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특히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주 사람들도 똑같아요. 지금 잡시커가 나오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다 보니 일을 그렇게 풀타임으로 일하지 많이들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네네. 그래서 지금이 만약에 요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고용주 스폰서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가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사람을 정말 많이 구하고 있고, 근데 그 자리를 호주 사람들이 많이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풀타임 잡을 잡아서 이때 고용주와 얘기를 해서 고용주 스폰서십에 대해서 좀 내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좋은 정보네요. 네. 이게 3월 달까지 아마 잡시커가 맞아요. 거죠? 네. 그러면 그 안에 빨리 일자리를 알아보고.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주정부 스폰서십이 사실은 가장 많은 분들한테 빠르고 쉬운 방법이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막히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빨리 이거를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세 번째. 네, 요즘 제일 많이 신청하는 비자가 뭔가요? 무엇이었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고용주 스폰서십을 많이들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고용주 스폰서십이라는 건 TSS 비자. 넘버는 이제 482. 번호 옛날 457 비자. 그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의외로 이 고용주 스폰서십을 해주려고 하시는 고용주들이 많이 늘었고 저희도 사실 이 비자를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고용주들 부담스러워서. 근데 의외로 요즘 굉장히 저희가 오히려 이 비자 사람이 때문에 없어서 그렇나요? 네, 이 비자 때문에 많이 바빠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비자를 요즘은 가장 많이 신청을 하시고 TSS 비자를 받으시게 되면 장점은 일단 풀타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력이 계속 쌓이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 주정부 스폰서십이 다시 쉬워졌다. 그럼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TSS가 빨리 비자 신청이 처리가 되고. 그렇죠. 장점이 장난 아니네요. 근데 이제 TSS 비자가 단점은 고용주가 어쨌든 나를 스폰서를 해줘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연봉이 조금 높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군이 미니멈 이제 연봉이 53,900불을 무조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받지 못하시는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현실적으로 비자를 받으시기가 힘들겠죠. 사람이 없다면 고용주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죠. 지금이 찬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외로 고용주 스폰서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고민이신 분들 비자가 이제 많이 안 남으셨다면 한번 고용주 스폰서십도 고민을 해보시고 고용주와 한번 잘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이 비자를 받고 있다가 491이던 190이던 다른 방법들이 생기면 충분히 그쪽으로 또 방향을 트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원래 TSS 비자는 한 고용주와 3년 정도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바로 영주권도 넘어갈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한 번의 옵션을 영주권 옵션을 여러 개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정보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또 호돈이 우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자주 본의 아니게 자주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올 때마다 항상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오고 질문지도 이렇게 미리 다 준비를 맞습니다. 해서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워낙 저희 이제 고객분들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그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것들을 이제 추려서 가지고 오는 거라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호돈이 TV를 보고 사실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서로에게 윈윈이지 않나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 나오는 네. 내용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네네. 그래서 네. 모든 분들은 각자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네, 연락 주신 거 너무너무 좋은데 네. 저희가 이제 여기 나온 내용만 가지고 네, 이제 본인의 상황을 이제 고려하지 않으신 채 계획을 짜시면 조금 그렇죠. 네, 잘못 갈 그렇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네. 한번 이제 본인의 상황과 맞춰서 상담을 한번 꼭 네, 받아보셨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저도 네. 아마 추천하는 게 방송만 보고 혼자 뭐 지레진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민이라는 게 그냥 혼자서 뭐 한다는 게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네네. 그게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네네네. 네. 아무튼 오늘 또 방송 어떠셨습니까? 막 뭐 비자도 상황도 많이 바뀌었었고 또 정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또 한번 또 이정미 본사 초대해서 꼭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호돈이의 감사합니다. EPD 이정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